안녕하십니까.康스피치 강병훈입니다. 저는 버벅대는 습관을 치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5분 이상 말하기 연습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매일매일의 놀라운 발전을 지켜봐 주세요. 인천 2호선 석바위시장역 2번 출구 동강 숯불민물장어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오늘은 홍세화 선생의 에세이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의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접촉과 거리. 독자 여러분 중에 한창 연애 중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분들에게 연애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자 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접촉과 거리를 알맞게 배분하여 접촉하되 간혹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간혹 한 발짝 물러나서 제3자의 눈으로 둘의 관계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이다. 이 방법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무척 어렵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한번 열애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거리를 두고 제3자의 입장에서 둘을 바라보겠는가? 그러나 세월이 지난 뒤에 10중에 9은 이 충고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설사 나중에 이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열애 중인 사람은 미친듯이 열애에 빠져보라는 말도 하고 싶다. 열애의 경험은 일생에 여러 번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실패한 사랑이 없었던 사랑보다는 더 낫다고 말한다. 결국 나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말을 하고 말았다. 접촉과 거리. 열애 중인 사람과 달리 이 금연을 꼭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기자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부분의 기자들은 접촉하고 또 접촉할 뿐 거리를 둘 줄 모른다. 요즘의 젊은 기자들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고참 기자들은 주로 접촉만 했다. 나는 접촉만 하고 거리를 두지 않는 기자는 기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기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동향보고자라고 부른다. 지금도 많은 동향보고자들이 사설과 칼럼을 쓰고 있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인들을 대거 이끌고 국가 방문으로 파리에 와서 미테랑 대통령을 만났을 때의 일이다. 샹젤리제 거리에는 태극기가 프랑스의 삼색기와 함께 펄럭였다. 파리에 주재하는 특파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외에 텔레비전 및 신문기자 수십 명이 한국에서 증원 파견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미테랑과 만난 날 저녁 8시에 한국의 기자들과 경제인들은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프랑스 텔레비전 화면에서 미테랑을 만나는 김영삼 대통령과 태극기가 펄럭이는 샹젤리제 거리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어긋났다. 뉴스 시간이 끝날 때까지 프랑스의 텔레비전 화면에는 태극기도 김영삼 대통령도 미테랑 대통령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실망했고 그 중엔 분개한 사람도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약소 국가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냐? 그때로부터 1년 반쯤 뒤에 OECD에 가입했고 그때 조선일보는 한국이 영국도 이탈리아도 곧 따라잡는다고 천연색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만약 분노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분노할 사람은 미테랑 대통령이었다. 자신이 초청한 외국의 국가 수반과 만났는데 그 모습을 비춰주지 않았으니까. 실상은 한국이 약소국가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기자들은 동향보고를 뉴스로 알고 있는 한국의 기자들과 다른 데서 온 것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프랑스에 왜 왔냐 하면 유럽의 다른 나라 가는 길에 그냥 들른 것이다. 유럽에 가는데 프랑스의 초청을 못 받으면 한국 대통령의 체면이 안 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국가 방문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초청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프랑스가 응했던 이유는 미테랑의 퇴임이 2달밖에 안 남아서
퇴임하기 전에 답례 출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은 프랑스와 마주 앉아 협의하거나 해결할 현안이 아무것도 없었다. 프랑스의 텔레비전은 바보가 아니다. 그들도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왜 왔지? 하고 물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들른 것이란다. 시청자들에게 태극기와 김영삼 대통령과 미테랑 대통령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코멘트할 것인가? 한국의 김영삼이 프랑스에 들러서 미테랑과 만나 악수했다고 할 것인가? 그래서 두 나라 사이의 우위를 더욱 증진시키고 협력 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할 것인가? 그랬다간 시청자들한테 욕을 먹는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1950년대 관보 뉴스를 하느냐고. 한국의 언론은 아직도 관보 뉴스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현안이 없어도 대단한 뉴스거리가 된다. 정치인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게 정치부 기자들의 주 업무이고 경제인이나 기업가의 동향을 보고하는 게 경제부 기자들의 주 업무이다. 사회부, 문화부, 체육부 등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은 동향 보고자들이어서 분석도 필요 없고 문제의식도 필요 없다. 정치인들에게 정책이나 주장을 끌어낼 필요도 없다. 한국의 기자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도 기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동향 보고서만 쓰면 되는데 뭐하러 공부를 하겠는가? 공부를 안 하는 대신에 한국의 기자들이 꼭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술을 잘 마시는 일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신문이나 방송을 타야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신문이나 방송을 타면 탈수록 그 정치인은 가치를 부여받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사라지면 그 정치인의 가치도 사라진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열심히 기자들에게 술 사주고 촌지를 준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견이 어떤지는 상관없다. 다만 호남 출신인지 영남 출신인지 TK인지 PK인지 충청인지 강원인지가 중요하고 계파가 중요하다. 기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정치 철학이나 정견에 대하여 물어보고 끌어내야 하지 않으니, 즉 정치인의 정치에 대하여 알고자 하지 않으니 정치 부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지역주의가 날뛰는 것도 아주 당연하다. 그런데 실로 가소로운 일은 가끔 사설이나 칼럼에 한국의 정치 부재 현상과 지역주의를 개탄한다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바로 동향 보고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자신이 싼 대변을 자신이 더럽다고 말하는 꼴이다. 접촉만 있고 거리가 없다. 뿐만 아니라 접촉만 좋아하다 보니 아예 정치꾼, 눈치만 보는 기회주의자가 돼버리기도 한다. 접촉과 거리, contact et distance. 이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의 창간자 위베르 웨브 메리가 후배 기자들에게 충고했던 일이다. 지금까지 홍세화 선생의 에세이 세네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의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